네, 안녕하십니까. 5분만 사세 갑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 번에 거쳐서 마음의 특징이 어떤 게 있나 진화내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마음은 언제나 뭔가 부족해서 뭘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은 맨날 의심한다. 이게 맞나 틀리나 말이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 다음에 마음의 부정성. 맨날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게 진화적으로 우리가 살아남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해 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도 어떤 완전히 진화내과학적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 기독교나 불교적 이런 영성에 관계되는 쪽으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삶인데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진화적 배경이 조금 진화적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 5억 5천만 년 전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5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그 좌우대칭형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방사대칭형. 이 산호초는 그런 게 있고 물고기와 같은 좌우대칭형. 근데 좌우대칭형이 움직이려고 하면 이게 되게 유리하거든요. 산호는 붙어 앉아 먹이를 기다리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좌우대칭형, 이게 오늘날의 선충과 같은 겁니다. 선충. 요거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먹이를 찾아가고 이제 포식자가 오면 도망가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좌우대칭형 오늘서 대부분이 이제 좌우대칭형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요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감정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냄새나 빛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으로 저장돼. 기억이라기보다는 감정가 기억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옛날에도 이런 선충 전에 있는 것들도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냄새가 짙어지면 나가는 거예요. 약해지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가와야 먹이가 없다는 거죠. 햇볕도 마찬가지고 온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세균도 이와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포 안에 화학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으로. 그래서 단백질 추진체로 하는 거지 5억 5천만 전에는 이게 이제 신경세포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아직 진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런 세포들이 여러 개의 세포가 모이잖아요. 여러 세포가 모이는 생명체가 여러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세포가 있으니까 세포가 하나하나가 지각계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세포들의 조합인 생명체를 통합할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가 탄생하고 뇌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세포로 세포는 감각세포도 있고 움직이는 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걸 통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세포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생존에 이로운 거냐 해로운 거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에 이로운 거 같으면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에 해로운 거 같으면 도망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보를 해석해야 돼. 해석인데 이게 아직 의식이 탄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해롭다 안 해롭다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연구자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생존과 우리 신체적 안전, 이게 가장 중요한 진화적 동기예요. 내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게 진화적 동기지 딴 게 뭐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생존, 이게 필수적인 거라고.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정가로 외부 세상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진화내과학에서 이야기를 감정가, 이 밸런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좋고 나쁨 이건 거예요. 그런데 그 좋고 나쁨이 의식 속에서 우리가 전 좋은 거 나쁜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감정가가 이제 밸런스를 한다. 외부의 객관적 사항이 뭐냐 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생존에 좋냐 나쁘냐 이것만 있는 거지 저기 객관적 상황이 중요합니까? 그래 의식 따위의 통제도 필요 없어요. 이건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본인이 이제 좋다 나쁘다 느끼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선충 같은 거에 이제 실험을 해요. 상반된 걸 놓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먹이를 여기 놓고 그 옆에 선충이 굉장히 구리를 싫어해요. 구리는 아주 이게 생존이 위험한 거예요. 구리를 같이 놓으면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를 구하러 가야 되느냐, 도망을 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딱 생기는 거예요. 먹이에 내의 판단이 중요해진다. 가느냐, 피하느냐. 그래서 이제 신경계가 진화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프면 이 내적 상태가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러면 구리가 있더라도 먹이를 먹으러 간다고요. 근데 배가 불러. 그럼 구리가 있는데 굳이 먹이 먹으러 안 간다고요. 요게 복잡성, 이 복잡한 세상이 복잡해지고 내가 요게 해로운 건지 좋은 건지 해석이 필요했다고요. 요게 이제 내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감정가, 처음에는 이 내가 없었는데 감정가로 내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이에요. 배고픈 호르몬이 증가되면 막 따라가야 되고, 배고픈 호르몬이 없으면 뭐 굳이 뭐 쫓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정으로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정동의 상태라, 정동, 이 감정이 탄생하는데, 이 정동이라는 게 팩트인데 좀 어려워요. 이런 감정가와 각성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서, 예를 들면 감정가가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데 각성, 몸의 각성이 움직임과 이게 되게 좋아진 거예요. 많이 각성이 너무, 그걸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기쁨, 환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건데 감정가가 낮은 거, 그럼 평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감정가가 나쁜 쪽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각성이 높으면 그 말에 굉장히 이런 비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감정가가 나쁘면서 각성이 낮은 거, 그럼 무기력, 침체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선충도 정동이 있다는 거예요. 선충도. 이게 아주 원시적인 생물들도 이 정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정동 상태, 이 정동, 감정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냥 좋으면 가고 나쁘면 뒤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감정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이를 추진하든지, 그 다음에 포식자가 있어서 도망을 가든지 하면은 요게 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각성 상태가 되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이 또 스트레스 상태를 또 줄여야 돼. 이런 상태가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생존에는 유리하지 못해. 그래 먹이를 찾으러 가거나 도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되면 안 좋으니까 이걸 줄이는 오피오이드가 분비가 돼서 완화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선충조차도 5억 5천만 년 전에 있던 그런 것조차도 본인이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감정과 밸런스, 정동을 가지고 좋은 거는 생존에 유리한 거, 생명에 유리한 거는 가고 생명에 나쁜 것은 피한다. 뭘로 한다? 감정으로 한다. 내 판단으로 하는 게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는 아직까지 판단할 정도로 내가 이게 진화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자, 요 정도로 하고 모든 생명체는 생명 유지가 핵심입니다. 네, 생명을 유지하는 걸 때문에 지금 박테리아부터 선충부터 지금까지 생명 유지하려고 진화해 온 거예요. 네, 생명 유지에 유리한 것은 좋은 것, 불리한 것은 나쁜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걸 거의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판단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유지가 핵심인 거예요. 이 몸, 이걸 우습게 여긴다고요. 지금 현대 문명에서.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생명이 진리란 말입니다. 생명을 떠나서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생명이 진리인데 이놈은 몸을 이상하게 생각한, 몸은 빌가이다 이런다고요. 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세계 정신의 세계, 의식의 세계는 대단한 건데 몸뚱아리 이건 빌가이다 이런다고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데카르트부터 시작한 겁니다. 데카르트가 바로 이 몸과 영혼을 영적인 것과 몸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저 개하고 돼지하고 다른 거다. 이렇게 딱 분리했어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 이원론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이거 말고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X 좌표, Y 좌표, 이거 데카르트가 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오늘날의 이 과학의 전성기를 만든 건 데카르트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의 오류가 있어요. 그걸 에러 오브 데카르트,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데카르트 오류가 뭔가 하면 이 두 개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과가 육체는 분리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래서 별게 아니다 말이야. 이거 썩을 육신 말이야. 뭐 영원한 진리를 추구해야지. 이거 지금 데카르트의 에러.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체는 우리 생명, 몸뚱아리,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뭐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많은 젊은 학생들, 10대 학생들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말이야, 막 자해하고 이런 걸 한다고. 손목 긋고 말이야. 왜? 육체가 별게 아니거든요.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별게 아닌 게 아니라고요. 많은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말이야, 영화지만 말이야, 남 죽이고 이런 걸 말이야, 별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육체가, 이 생명이, 이게 진리라고. 그래서 저는 당당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연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지적을 해놨어요. 데카르트가 죽은 거예요. 데카르트는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는 하나라고,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니까 내 생존이 좋았다 말이야. 해로웠다 말이야. 그거가 좋다, 싫다, 요거 감정으로 이제 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게 아직까지 다 무의식에 기억됩니다. 우리가 의식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좋은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거기 비슷하게 만나면 딱 좋아서 따라갑니다. 옛날에 했던 나쁜 기억은 딱 도망을 갑니다. 요게 감정기억이라고 합니다. 감정기억. 그래서 기억은 감정과 한 회로를 만들어. 이게 이제 내가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기억 회로와 감정 회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일치한다고. 약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몇억 년 전에는 이 감정 기억, 이게 핵심이에요. 뭐 기억이라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감정 기억이에요, 감정 기억. 그래서 평소에 감정이 다 기억돼요. 그러다가 비슷한 시기, 환경이 오고, 그런 게 비슷한 게 오면, 그게 탁 올라옵니다.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왜? 무의식적인 거니까. 이게 무의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식이 뭐 하냐? 그러면, 의식하는 게 별로 없어. 의식하는 게 별로 없다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안면실인증을 앓고 있는 분이 이 실험인데요. 안면실인증이 뭔가 하면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봐. 험상궂은 도둑놈이 오든지, 선량한 사람이 오든지, 구별이 안 돼요. 전혀 구별을 못 해요. 그런 분한테 이 몸에다가 이제 자율신경 반응기를 붙입니다. 여기 땀나고, 여기 긴장되고 하는 것을 보는 걸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막 험상궂고 말이야. 누가 봐도 저건 상처가 있고 그런 살인자의 얼굴. 누가 봐도 저거는 선한 말이야. 어린애 같은 그런 얼굴을 보여줘요. 근데 구분하면 이 사람은 안면 실인증 앓고 있어도 몰라.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구분도 못해. 그런데 피부 정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쁜 사진을 보면, 험상궂고 이런 사진을 보면요, 피부가 긴장되고 막 땀이 나고 이래요. 근데 본인은 전혀 몰라요. 의식이 안 돼. 요 무의식에서의 감정 기억이 의식으로 올라오는데 장애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하나 몰라요. 전혀 자기는 몰라. 그런데 몸은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 감정 기억이 무의식에 숨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음에 드는 이 중에 사진 하나를 골라보세요 이래. 그러면 이 선한 사진을, 어린애 같은 선한 사진을 딱 고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르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고르는 게 아니고 딱 골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이 사진을 골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기거리를 했잖아요. 누즈를 칠했잖아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합니다. 자, 선택은
이미 무의식에서 좋고 나쁘다가 결정됐습니다. 이걸 감정으로 합니다. 감정기억, 감정가로 한단 말입니다. 하고 나면 의식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걸 우리가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화. 의식의 기능은 그냥 뭐냐? 의식은 별게 없다고요. 첫째, 설명하는 거예요. 해석자. 무의식에서 결정한 것 한 다음을 그거를 합리화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식이 하는 것은 무의식의 반응을 점검하고 교정하는 거예요. 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점검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의식이 진화된 거예요. 해석하거나 이건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무의식에 쌓여 있는 것들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감정 기억이 또 우리의 무의식에 또 쌓여요. 그럼 그걸로 또 반응하고 해석하거나 혹은 조정한 걸로 또 쌓여요. 요게 내과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불교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아레아식. 아레아식은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내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업식이라고 한다고요. 불교에서는 옛날에 2500년 전에는 내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은 무의식이 합니다. 자기가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무의식이죠. 이 무의식이 한다고. 그런데 이 무의식의 판단이라는 것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 또 다음에 신념, 희망, 이런 거, 기억을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해석도 되게, 잘못된 판단도 반응도 되게 많은 거예요. 또 내적 상태, 내가 배가 고프다, 몸이 안 좋다, 이런 것들로 자동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의식이 진화한 거예요. 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의식은 해석자이면서 조정자. 이거 꼭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의식이 다 한다. 의식은 뭐 하냐? 그 무의식한 행동을 해석하거나 조정해서 다시 그걸 무의식의 감정 기억으로 심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자동으로 딱 했는 걸,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종언을 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으면 말이야. 이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무의식이 자동적으로 좀 기분이 쎄해 이렇게 다 의식으로 올라온다고요. 그럼 의식은 뭐냐 하면 아무리 다 따져봐도 말이야. 이건 너 선입견이야. 이건 뭔가 좀 잘못 해석한 거야.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 기억이, 감정 기억이 다시 수정돼서 또 기억이 된다고. 요게 이제 끊임없이 요 업의 고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반응했다가 또 다른 업식이 쌓이고, 그러니까 선업이 쌓이고 악업이 쌓이고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또 급하면 이런 조정이나 해석이 안 돼. 급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저기 곰이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저 곰이 나타났어. 근데 이걸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큰일 났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피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1등이라고. 그냥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좀 우리가 갇혀 있었네. 곰이 아니었네. 이건 이건 내가 또 잘못했네. 착각했네. 요렇게 의식은 교정한다고요. 해석하거나. 그게 급하면 의식의 해석과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상태, 어떤 사건이 터져가, 큰일 났다 하는 불안한 상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전략이 나와요. 저절로 전략이 잘 안 나온다고요. 엉터리로 판단해요. 불안한 상태니까. 그리고 엉터리 결과를 만들어내. 의식의 조정을 못 거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엎친데 덮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전전두엽에서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안 돼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또 꼬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데 덮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일이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는데 큰일이다 하는 거. 이게 해석이잖아요. 이게 내 의식의 해석이라고. 그래서 세상은 해석의 그림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식의 결과라고요. 예? 그 인지과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저기 있어서 내가 보는다. 이게 아니에요. 인지과학에서는 내가 보니까 저기에 세상이 있는 거라고요. 인식하니까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렁이가 2차원 지렁이가 이제 뭐 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막 계속 앞으로 기 간다고요. 뭐 냄새를 맡고 기 가고 이런 게 한번 기 가면 그 위에 큰 바위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기에 바위가 있구나. 2차원에서는 3차원의 바위를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렁이 입장에서는 계속 2차원의 땅을 기어가는 거라고요. 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2차원, 3차원 인식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저기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가.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3차원 세계에 있는 우리가 보니까 그 바위가 있는 거지. 3차원을 살지 않는 지렁이는 그 바위가 없어요. 그냥 계속 앞만 보고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로저 스펠이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요 분의 요 실험에 잘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제3자가 보니까 그 바위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 지렁이가 아니고 제3자의 요 바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제3자의 세계, 지렁이의 세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식이 세계다. 주관의 세계, 객관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자니가라는, 이제 이것도 이분도 노벨상, 뉴욕 대학에 있어 노벨상을 받았는데, 불린의 실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내과학의 실험입니다. 내가 요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가 양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연결돼 있어. 다리로. 이건 내량이라고 합니다. 내량. 요걸 딱 연결돼, 왼쪽으로 들어온 정보는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 정보는 왼쪽 서로 이제 교환한다고요. 근데 요 중간을 간질이 심해가지고 중간을 다 끊었어. 딱 끊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간질은 좋아졌는데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실험인데 뭐 닭발하고 삽입 복잡한 실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빼겠습니다. 빼고 간단한 실험 말씀드릴게요. 요걸 딱 쪼르고 나면 여기 보통 우리가 요쪽 눈, 요 왼쪽 눈으로 여러분 왼쪽으로 보이시는가 모르겠지만 왼쪽 눈으로 이제 보는 신호는 오른쪽 내로 들어갑니다. 교차해서. 오른쪽 눈으로 본 신호는 왼쪽 눈으로 가요. 왼쪽 눈에 우리가 말을 하고 하는 해석기가 요 붙어 있거든요. 여기로 간다고요. 예. 그런데 요 중간에 끊어졌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에다가, 왼쪽 눈이죠. 왼쪽 눈에다가 이제 그걸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이제 해석을, 정보가 간다고요. 왼쪽에다가 이제 뭘 하는가 하면 글씨를 써가지고 걸으세요 이렇게 적어놔. 걸으세요라고 적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턱 걸어요. 그런데 왼쪽 눈은 몰라요. 왼쪽에 내는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왜 걸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는 왼쪽에 내는 의식이 안 되거든.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몸은 걷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저기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창문 열러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딱 지어냅니다.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건데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우리가 뇌는 이렇게 해석해내는 겁니다. 해석.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좀 고프다, 몸이 좀 안 좋다 하면 내가 잘 못 느껴요. 조금 아프지 그러면 배가 좀 고프고 이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요게 우리 정돈가로 다 올라옵니다. 기분이 좀 안 좋다. 본인은 잘 못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짜증을 확 낸다고. 그러면 왜 냈나? 화를 왜 그렇게 내냐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딱 알고 말이야. 집에 정리도 안 하고 말이야. 쟤 봐라 말이야. 제가 맨날 저러니까 내가 화가 나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딱 해버립니다. 실제로는 말이에요. 자기 본인이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요 이야기는 요 가자니가의 제자 르두, 기라성 같은 내과학자들입니다. 르두의 불안이라는 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분이 있거든요. 조현병 환자분이 마음이 막 좀 불안해. 뭔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 불안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 불안 반응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현병 환자분들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말이야. 카메라고 자기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한 거라고 이유를 찾습니다.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조현병 환자도 우리가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 걷는 시체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코타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무의식과 의식에서 감정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지각하고, 우리가 보는 거, 느끼는 거, 요게, 거기하고 감정 사이에 소통이 딱 끊어지는 병입니다. 그 척두엽하고 두정엽 손상, 이 감각과 이 감정 사이, 척두엽이 안쪽이 우리 감정이잖아요. 이 두정엽은 우리 감각기관. 거기에 이제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딱 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딱 봤는데, 지각은 자기 부인이 맞아. 아마 봐도 자기 부인이 맞아요. 그런데 감정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하나도 안 올라오면 우리 뇌는, 의식은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합리화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 상황을.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내가 죽은 게 틀림없어. 내가 이렇게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건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걷는 시체 죽음, 걸어다니고 다 자기 죽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걸 반대로 해석합니다. 똑같은 걸. 부인을 딱 봤는데 감정이 안 느껴져요. 딱 보기 지각은 말이야. 앞만 봐도 얼굴이나 모양새는 다 똑같은데 부인인데 감정이 부인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반대로 주장합니다. 야, 저 부인이 말이야 바깥치기 했다. 저 스파이가 들어왔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똑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나를 속인다 이래요. 이걸 카프그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코타르 증후군과 카프그라 증후군. 해석의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뇌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은 자동입니다. 자동.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의식적으로 하긴 하지만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던 길로 가는 겁니다. 뇌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왜 자꾸 두렵잖아요.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우리 왜 자꾸 두렵나 말이야. 그러면 일하는 일이 자기가 어떤 게 원하는 일이 있을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두려울 건 없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해서 계획이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될까봐 걱정하고 두렵고 안 되면 어쩌지 이런다고. 그럼 왜 두렵나 이겁니다. 해석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해석 때문에. 그러면 잘 보세요. 일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일이 안 되면 큰일 나겠다 말이야. 야, 이 조지는데 말이야. 안 되면 야,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전부 해석이라고요. 이 무의식 반응을 해석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안 돼도 그만이잖아요. 그 뭐 안 된다고 뭐 큰일 안 난다 이런 해석하면 뭐 하는 데까지 해보지 이래 됩니다. 근데 이거 하는 대로 안 되면 조지는데 하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해석의 차이. 우리가 무의식적 반응이 올라올 때 이거를 별거 아니야. 할 수 있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 되면 그만이지 뭐 하면은 완전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한테 이롭다라고 해석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해롭다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해가 될 것 같다고 해석하니까 두렵고 막 걱정이 되는 거죠. 뭐 그게. 만약 어떤 상대가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어떻게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거를 쟤가 나를 무시하네라고 해석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쟤가 나한테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 같네라고 해석하면 즐거워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해석을 안 하고 사냐? 해석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 없이 사는 것은 신호등도 하나 못 건넙니다. 신호등이 저 초록불이 왔네, 가야 되네, 요 해석 없으면 무죄가 압니까? 그래서 치매가 오신 분들 말이야, 이 해석이 없으면 꼼짝도 못 해요. 그것도 못 해요. 인도와 차도에 구분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저 차도구나, 가면 안 되네, 이런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해석이 없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생이 해석입니다. 해석. 인생은 해석이라고요. 통증 있잖아요. 통증. 어떤 사람 보면 똑같은 병이 통증인데도 막 되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증인데도 말이에요. 좀 아프다. 이게 통증 매기는 이 표가 있거든. 점수를 매기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이유도 해석이라요. 어떤 통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야, 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아픈 거예요. 에이, 별거 아니면 좀 아프네. 하면 덜 아파요. 이것도 전부 다 통증도 해석이다. 그래서 통증 사람마다 달라요.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편안한 거 있잖아요. 요게 기본감입니다. 편안한 거. 우리 진화적으로 가장 편안한 거, 요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뭘 추구하든지, 돈을 벌든지, 수행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다 이 편안한 거, 안전하고 편안한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 요것도 각성이거든. 요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째야 되노? 나오잖아요. 뒤에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기본값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마음 편하게 하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좋은 말 있잖아요. 다 지나가. 별일 아니야. 인생 원래 다 그런 거야. 좋게 해석해.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그대로가 다 인생이야.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그게 다 인생이야. 그대로가 다 네 삶이니까 다 그대로 받아들여. 이런 거 하잖아. 이 전부 해석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예. 이게 전부 해석이란다. 우리 삶의 말이 마음 편하게 해석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해석이 매우 주관적이거든요. 이 해석의 경험이 쌓이고, 그게 감정 기억으로 무의식에 쌓이고, 그게 다시 주관적 해석이 되고, 또 쌓이고, 이게 뇌의 루프, 예? 습관의 고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동 반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탁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제일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젊을 때는 막 겁이 없다고 하잖아요. 나이들 많이 없다고 하는데, 나이 들면은 자꾸 이제 겁이 많아진다고요. 그럼 뭐냐 하면,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건을 접하잖아요.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그 감정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나이 들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걸 우리가 노파심이다, 요래 부르는 거예요. 해석이 납니다, 해석. 이 나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해석 덩어리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나라고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삶이 말이야, 해석이 없으면 말이야, 나가 없다고요. 해석이 없으면 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난데. 그런데 말이야, 이게 또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 그 자아가 없어지는 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나라는 거는. 자아가 사라지면 병입니다, 병. 응? 신호등도 못 건너요. 우리 조현병 환자들도 이 자아가 사라져가지고 이거 못 한다고요. 이 해석, 이 나라는 해석에 실체도 없는 것, 요게 말이야. 요거 없이, 그게 지금 불교에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가 없다는 게, 진짜 나가 없으면 조현병 같은 그런 병이라고요. 불교에서 요게 이제 업식 없이 해석하는 거다. 업식 없이 움직이고, 업식 없이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자동, 이거 없이, 나 없이 행한다 말이에요. 이거 업무소주 아닙니까? 업무소주 이생기심.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 해석이 지금 현재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은 여기서 나옵니다. 누가 길을 가다가 씩 웃잖아요. 그러면 인사하네, 요래 해석하면 끝이라고. 그러면 자기도 씩 웃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 해석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래? 나도 모르는데. 정말 내한테 사기칠락하나? 그러면서 딱 경계해. 혹은 나를 비웃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씩 웃지? 나를 비웃나? 그러면 폭력을 행사한다고,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뉴스에도 많이 보잖아요. 사람이 비웃어서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그런 거라고. 전부 해석이라고요. 복권이 되면 뭡니까? 좋은 일이다라고 해석하기 기분 좋은 거잖아요. 회사에서 회식 가자 이러면 말이야. 이야 오늘 뭐 맛있는 거 먹고 멋진데 이래 해석하면 기분 좋고, 회사에서 회식 가자 이러니까 왜 저래 요즘 세대가 어떤데 말이야. 뭐 회식을 자꾸 해. 이렇게 해석하면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전부 해석에서 온다 그러니까 해석에서. 해석은 다 다르게 합니다. 주관적으로. 에? 그게 이제 큰일이 큰일이다 해석하면 좀 짜증이 나고 그 감정 기억이 또 쌓이고 말이에요. 자동 반응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석하면 말이야. 그냥 그 별 감정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 감정이 쌓여서 말이야. 다음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해석하고 요게 이제 계속 돈다 말이야. 이게 계속 불교로 말하면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말입니다. 습관은 몸의 습관이 아니라고요. 뇌의 루프, 뇌의 길이 생기는 겁니다. 뇌의 길, 뇌의 루프가 생기는, 뇌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야 전문 용어로 하면 신경가소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뇌의 기존 회로를 기존의 루프, 신경 회로, 그거를 텃세 회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뇌과학에서 텃세 회로. 다른 해석이 못 들어오게 방해합니다. 텃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올라가면 계속 텃세 부리고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회로가 텃세를 딱 부리고 있어서 다른 해석이 못 들어옵니다. 방해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저건 잘못이야. 저건 이상해. 자,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이야. 그 회로를, 텃세 회로를 계속 돌립니다. 이 회로 바꿔야 돼요. 회로를. 그래야 삶이 바뀐다고요. 추구하는 게 뭐든지, 돈이든 수행이든 등산이든, 이게 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각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이 자체가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생명 줄이는 거다 이겁니다. 생명이 좀 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이를 구해야 되고 저기 공격하는 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손해가 있어도 하는 게 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손해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게 각성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아드레날린, 코티솔 이런 게 분비된다고요. 면역 기능은 무려 말이야 30%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경 면역학에서 하면. 그래서 도망가거나 돈 버는 거나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거나 말이야. 이게 지금 당장은 손해라고요. 굉장히 아드레날린, 코티솔, 면역 기능 이게 엄청나게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라도 생존을 유지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손해가 없어서 돈 벌러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는 말이야 이런 곰이 나타나는 일이 1년에 한 번 있었잖아. 1년에 한 번. 먹이 구하는 것도 말이야 먹이가 있으면 좀 구하고 했는데 먹이를 계속 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문제는요, 하루 종일 먹이를 구하고 있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계속 경계해야 되고 계속 하루 종일 먹이 구하고 하루 종일 공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죽는 기라. 이게 방법이 없어요. 생명 줄이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러 다니는 거요. 생명을 줄이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최상의 상태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가 기본값입니다. 이게 최상의 상태라고. 이게 가장 에너지를 아끼고 가장 오래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옵티멀이라고 한다고. 옵티멀. 최적이란 말입니다. 몰입하고 다른 거예요. 몰입도 옛날에 한때 몰입이 또 유행을 했죠. 옵티멀이에요. 진화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한 상태가 기본값입니다.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로 먹이를 구하고 다녀야 되는데 공격을 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지만 그거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옵티멀 상태를 물리세계에서는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은 물리세계에 최상위 규칙이 있습니다. 최상위 규칙. 모든 물리세계의 법칙을 설명하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에너지 최소 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Least Action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최소로 줄이는 것, 이게 물리의 세계 최고의 법칙입니다. 빛 보세요, 빛. 빛이 구불구불하게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빛도 모든 물리의 세계에서는 직선으로, 가장 단거리로 최고로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이거를 벗어나는 물리 규칙은 없습니다. 이게 해밀토니안 프린시플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라그랑지안 프린시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레이지 유니버스, 게으른 우주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학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최적의 편안한 상태, 이게 모든 물리가, 모든 우주의 법칙이 이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말이에요.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우주의 법칙에 맞는 거예요. 평화. 이게 실제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뭐 먹이도 구해야 되고, 언님이 뭐 공격하면 방어도 해야 되고 말이야.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말이야, 더 안전하겠지라고 해석한다고. 그래서 많이 구하잖아요. 자기 생명 깎는지는 모른다고. 안 죽을 것 같거든. 이거 해야 더 오래 살 것 같거든.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돈을 많이 구한다는 거 각성의 상태예요. 그럼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돈 떼이면 피 같은 돈, 생명 같은 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피땀에 생명이다. 이게 뭐, 돈 버는 게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편하려고. 안전하려고. 그런데 거꾸로. 돈 많이 벌면서 죽는 거지. 그럼 가만히 있나 말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겁니다. 자, 그걸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한 걸 그랬죠. 예. 요거 마음을 편한 게 우리가 핵심이에요. 돈 많이 벌면 말이야. 몸은 편해집니다. 그거는 뭐 머스크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편하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인터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돈 많이 벌면 몸은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해, 마음이. 예, 마음이 편한 게 핵심입니다. 운동하잖아요. 몸 편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하잖아요. 굉장히 몸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잖아요. 등산하고 몸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편안하게 살려. 몸이 편안한 게 다인 줄 알아. 아니에요. 마음이 편한 겁니다.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한 게 아니고요. 세계에서 이제 장수에 대한 연구가 있잖아요. 뭐 수많은 음식을 먹었다, 오만 게 다 있는데 제일 공통적인 게 한 개 있어요. 오래 사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딱 한 개. 뭐 그럼 지역마다 먹는 음식도 좀 다르고 다 달라요. 운동도 다 다르고.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인. 그거는 마음 편하게 산다 이겁니다. 이게 세계 장수 초원의 공통적인 겁니다. 예. 여기서 마음 편하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한 게 해석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 젊을 때는 말이야. 남자가 막 돈도 많이 벌고 말이야. 힘이 있었어. 좋거든. 자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부인이 막 잔소리를 맨날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잔소리 또 잔소리 하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이 돈 벌고 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말이야. 나이도 들고 말이야. 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할 일도 없어. 그럼 부인이 잔소리 한다. 이러면 잔소리를 막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압니까? 나를 비난하네.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잔소리인데 자신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평안이 깨지는 것,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은요, 해석에서 와요. 그래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 몸이 건강, 자신의 가치관, 생각의 유연성, 이런 거 다 말이에요. 점검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해석을 바꿀 수 있어.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거 가진 사람은요, 인생이 맨날 힘들어요. 맨날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부정적 해석 습관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것은요,
반복하는 법밖에 없어요. 습관을 바꿔야 돼. 조금씩 반복하는 거라고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내 가소성. 내가 말이야 미세하게 조정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 루프가 달라진다고요. 계속 하면 길이 생기잖아요. 이 생각의 지도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생각의 지도. 생각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생각에 내 지도가 딱 생긴다고요. 예? 요게다고 요걸 해야 된다고. 그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말이야 해석을 말이야 부정적으로 하거나 말이야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해석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은 5억 5천만 년 전부터 우리가 그 환경 속에 살아남으려고 진화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너무 급격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진화적 사물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석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일이 잘못되어도 말이야. 내 삶 망가지지 않는다 말이야. 예? 뭐가 나타나도 말이야. 일이 생겨도 막 그건 곰이 아니다 말이야. 요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계획대로 안 돼도 말이야. 야, 내가 좀 더 나아지나 가는 보다 말이야. 내한테 더 잘 맞는 게 오나 보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요게 단순하게 마음 편하자고 하는 정신승리 아니라고요. 네, 이게 바로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최적의 결과를 만든다 말입니다. 생명에도 최적 상태 만든다.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이라고. 이 옵티말. 예,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평하다 말이에요. 평화. 예?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평화 말이에요. 평화. 평상심. 평. 이게 우리가 가장 옵티말 상태입니다. 행복한 게 옵티말 상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죠. 뭐. 각성의 상태예요. 자기 생명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가마솥 비교를 내가 많이 가마솥이 말이야. 펄펄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차가운 물 붓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장작 빼기가 먼저입니다. 장작을 먼저 빼야지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도 붓고 이거 해야 된다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장작 빼기 그거 하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물이 식는 거예요. 장작을 계속 넣으면서 차가운 물 암만 부어봐야 암만 수술해봐야 그거 안 좋아진다고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펄펄 끓는 마음 장작을 다 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물 붓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해석인 거예요. 우리 삶이 해석. 응? 계획대로 안 돼도 말이야.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다 말이야. 새로운 경험했네. 멋지네. 여행 가다가 말이야. 계획대로 안 돼도 새로운 경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정적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세상이 마음의 비침이잖아요. 그 부정성이 없으면 신성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긍정성이라고. 긍정적으로 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요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느냐 말입니다. 예, 오늘 말이 많습니다만 진치와 탐욕, 욕심을 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 사람이 욕심을 하다 아무것도 안 하나 말이야. 그럼 진취적으로 하는 건 또 뭐냐 말이야. 이것도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집착을 하면 그건 탐욕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진취라고 한다고요. 진취.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이렇게 되면 그래 다음에 또 하지 그래도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진취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그러면 말이야 환장하겠네 말이야. 죽겠다 하면 그건 탐욕이라고요. 진취와 탐욕을 잘 구분했어요. 탐욕을 욕심을 버리라 하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 살아는 뜻이 아니에요. 우울증이 심한 기지 그게. 어떠한 경우라도 편안한 해석, 평유지, 이 평을 유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말입니다.
반야신경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유공포라. 두려움이 없다. 고로 구경열반이라. 그게 열반이라고요. 평상심, 평화. 이걸 아셔야 돼요. 평은 그건 어디서 나온다?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은 저울입니다. 아시겠어요? 저울, 달칭자, 단다 말입니다. 딱 이게 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쪽이 딱 기울었어. 부정성이 너무 많아. 그럼 긍정을 많이 채워서 평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서 평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넣어서 평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드러내서 평을 만드는 거. 이걸 중도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도 편안하다. 이게 최적의 결과. Least Action Principle입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고. 매일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게 기적이다. 요래 해석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뭐. 근데 요 매 살아가면 맨날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맨날 일이 더 꼬이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야, 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최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큰일이다 해석하면서 말이야, 막 동동거리고 하면 막 엉망진창이 걸리고, 막 병 걸리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생명 깔아먹는 거거든요. 평안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뭐 해로운 마음이 딱 사로잡힙니다. 요게 깨어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인생 꼬인다고요. 고생 진탕하는 거지 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게 해석이 잘하는 게 아직까지 뭐 습관이 안 돼서 그래. 계속 이 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 이 평의 유지가 새로운 길을 내는 거 아닙니까? 내 가소성, 생각의 지도. 길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도라고요. 길도자, 도라고요. 다 드러내서 평을 유지하는 거. 이 도지 뭡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이제 그 전공기 시절이었는데 어떤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다라이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이제 조그만 물건을 뭐 나물 같은 거 파는데 글도 모르고 막 이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와서 왔어요. 잠이 안 와서. 그래 그때 뭐 전공이 뭐 천재를 모를 때죠. 한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막 정신 역동이 어떻고 뭐 할매요, 막 이게 뭐 무의식 속에 뭐가 있어서 그렇고 말이야, 뭐 이런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요, 이랬다고. 그 할매 가쁘어. 그 뭐 알아듣도 못하는 대도 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가 내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 할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점쟁이한테 갔어요. 점장이 딱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이제 합격 날짜를 봐오고 있는데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잠이 안 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가 젊은 의사한테 가야 막 정신 역동이 어떻고 무의식 세계가 어떻고 네 문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때도 안 하거든. 그래 점장이 딱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점쟁이가 딱 할매 손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할매요 걱정하지 마소. 내가 말해 부적 하나 딱 적어줄게. 뭐 5,000원이면 하면 됩니다. 5,000원 딱 적어가지고 그거 베개 밑에 딱 넣고 자면 아들 합격합니다. 이러고 됐어요. 뭐 거길로 부적 받아가지고 베개 밑에 딱 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가 잠 잘 잤어요. 훨씬 우리가 치료를 잘했다는 거예요. 평을 유지하는 건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부 우리가 고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를 벗어나자고 하는 거. 불교든 기독교든 고통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고통. 근데 고는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전부 해석이거든. 지가 그렇게 해석해놓고 고통받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고통 벗어나는 거예요. 종교가 하는 게 전부 이 해석 바꾸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엄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요. 설명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뭔 이야기 합니까? 별일 아니다. 이럽니다. 그러니 편안해라. 요거 하는 게 종교입니다. 예수도 그랬고 말이야. 기독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 말이야. 이거 해석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이 고라는 것은 저쪽에 있는 세상 때문에, 저 상대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새끼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요. 자기 해석 때문에 괴로운 거라고요. 이 해석 멈추면 누가 좋아진다? 자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진다. 삶에 말이야, 삶이 굴러가도 말이야, 진흙이 묻어도 말이야, 똥이 묻어도 이게 뭔 문제냐, 요래 해석하면 문제 없어요. 똥 묻으면 큰일 났다, 요래 해석하니까 말이야, 불안한 거고, 그 묻으면 말이야, 아유, 좋다, 해석하니까 막 좋고 나쁜 게 막 생기는 거지, 뭐 전부 해석이지, 뭐, 딴 게 뭐 있습니까, 그래. 딴 게 할 게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잘 안 되니까 문제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풀리는 거예요. 예. 이게 최저의 결과가 온다고. 이걸 꼭 해야 돼요. 예. 어떤 일이 나도 괜찮다 말이야. 이게 기독교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말이야. 인정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축복을 주기 위한 거다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맡기는 삶 아닙니까? 내맡기는 삶. 해석 이래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나도 말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위한 거다. 이게 막 믿음이 없어서 잘 안 된다고.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부정성에 항복받아야 돼. 부정성 항복. 이 자아의 항복입니다. 자아가 항복받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내맡기는 삶이 된다고요.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아 항복받는 거예요. 부정성이 자아잖아요. 이거 항복돼야 돼요. 기독교 지금 뭘 합니까? 서렌더. 하나님께 항복한다. 뜻대로 하소서. 그게 축복입니다. 요런 해석이라고. 예? 기독교의 모든 하나님 따라 산다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설사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야. 천국에 말이야. 영원한 자리를 마련한다. 이 고통 없애는 해석 아닙니까? 고통 아니다 말입니다. 평으로 가는 거예요. 평안. 그런데 한 가지 결국은 끝에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죽음.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이 궁극이거든요. 지금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생명, 이게 궁극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죽음이. 나중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지는 진화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진화의학적인 진화내과학이 있으면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죽음이 궁극이라고요. 죽음에 편안할 수 있나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걸 초월하는 거라고요. 초월. 죽음은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죽는 게 뭐가 두렵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편안한 거예요. 평의 해석입니다. 평. 이게 기독교에서 하는 해석이에요. 그럼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불교는 전부 무상한 거예요. 있는 건 다 없어지고 말이야. 이게 다 변한다. 모든 건 그림자고 허상이다. 뭘 집착하나. 붙잡아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안 된다. 그 집착 안 하니까 편안한 거 아닙니까? 편안하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허상인데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열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는 죽음 어떻게 가르칩니까? 삶과 죽음이 원래 하나다 이래요. 에? 죽음이라는 건 원래 없는데 네가 착각한 거야. 죽음 자체가 없다. 뭘 두려워하나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에 죽음이 편안한 겁니다. 전부 해석하는 거예요. 진화내과학적으로 보면 다 해석이에요. 종교는 전부 편안을 위한 해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뭐합니까? 다 받아들인다. 기독교 입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거를 말이야 받아들인다. 동양에서는 뭐합니까?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 이 전부 해석입니다. 이 동서양의 차이 때문에 이런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도 지구가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차이 본다고요. 그것도 이제 또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평의 유지, 편안.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어디서 온다? 해석에서 온다. 이거는 말이야 마음은 편하고자 하는 전신 승리가 아니고 진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 평,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언제나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런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잘 풀리고 최적이고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고통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신비 체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게 단순해요. 모든 고통은 해석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해요. 편안한 게 딱 끝이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또 못 믿어. 이게 대단한 게 신비로운 게 있어야지. 그게 깨달음이지. 이런 평범한 일상, 이게 진리라고. 에이, 안 믿지. 하면서 또 이렇게 한다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편안한 게 해석이 핵심입니다. 핵심. 편안을 유지하는 거 말이야. 꼭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